안녕하세요.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언어과 금배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방송 광고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방송 광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방송 광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한 파트가 이제 법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법에 대해서 아주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 방송 관련된 법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관련된 제도가 어떻게 돼 있고, 그 중에서 좀 우리가 좀 관심 깊게 봐야 될 것이 이제 미디어랩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그 이 방송 시장의 어떤 구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좀 들 거예요. 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서 법은 되게 중요해요. 사실상 법이라는 게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규정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방송이 있고 광고가 있고 그러지만 이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제 사회든 국가든 간에 그 방송이 차지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 방송은 그 어떤 전체적으로 어떤 시청자들의 권익도 옹호해야 되고 여론 형성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국민 지식이나 문화도 형성시켜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과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방송사를 운영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이윤도 내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규제를 안 하거나 법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부작용이 막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근데 또 너무 법을 이제 막 강제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잘못된 정부가 들어서서 방송을 아주 옥죄려고 옥죄려고 하고 그러느라고 잘못된 악법을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방송법은 사실 우리나라 방송법이라고 존재를 해요. 우리나라 법에. 방송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과 국민 문화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를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방송법이라고 한다라고 방송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으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방송법은 이제 계속 있어왔던 방송법도 있지만 종합유선방송법이라는 게 또 케이블 TV 쪽이죠.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방송공사법, 뭐 이런 식으로 법이 좀 여러 가지 세분화되어 있어요. 좀 꽤 된 얘기지만 1999년에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서 2000년 당시에 4개의 방송 관련 법안을 통폐합해서 통합방송법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그 세부적인 내용이 있겠죠.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로 몇 차례의 개정이 있다가 2004년에 3월에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현상이 가속화됐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방송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방송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 통신 쪽이잖아요. 근데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는 현상이 막 가속화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2004년 3월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그 신규 방송 서비스, 방송이 정의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방송 서비스로서의 데이터 방송, 멀티미디어 방송, 이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거죠.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로마를 이제 로마 멸망하던 때 있었잖아요. 고대 로마가 멸망을 하잖아요. 그 고대 로마가 멸망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저쪽에 일종의 동쪽, 아시아 쪽에서 온 그런 부족이 있었죠. 훈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훈족 때문에 사실은 거의 고대 로마가 망해가다가 훈족이 내려오면서 거의 완전히 풍지막산 나듯이 없어져요. 근데 그때 훈족이라고 했어요. 훈족이 굉장히 그 시대에 짧은 시기였지만 굉장히 용맹하지만 나쁜 짓도 많이 했겠죠. 약탈도 하고.
로마를 무너뜨렸다는 이유로 그 훈족을 한민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민족이라고 막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라서 아니 이 사람은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나 들어봤더니 뭐 그렇게 역사학에 대해서 이렇게 뭐 연구를 했거나 학위를 받거나 이런 사람도 아닌 거야. 그냥 무턱대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냥 훈족에 대해서 훈족이 이제 아시아 쪽 계통이다 보니까 뭘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 아시아인으로서의 공통점이 있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갖고 그냥 어거지를 갖다 붙여놓고 막 우기듯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큰일 나죠. 일반 정기 방송에서는. 왜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유튜브도 방송에 테두리 두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어떤 뭐 역사에 관해서도 많지만 건강에 관해서도 그러면 큰일 나죠. 예를 들어서 건강에 관련돼서 과학적인 어떤 증명된 것도 아닌데 어떤 특정한 뭐를 먹으면 뭐가 낫는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뭔가를 먹으면 낫는다 그러면서 그 뭔가를 팔려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법적으로 잘못 이제 그런 어떤 그 사용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방송법이 정비가 되고 방송이 유튜브까지 포괄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어떤 규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책임과 권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방송 편집이라는 것, 방송이라고 하는 것도 독립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법에서는 방송 편집의 그러니까 이건 방송국 얘기예요. 방송국이 방송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방송국은 이거를 지키려고 싸워왔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이제 어떤 되게 독재 정권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런 것을 방송 편성에까지 막 개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들한테 유리한 어떤 내용들을 막 자꾸 선전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공정방송을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패한 정권이나 아니면은 이제 독재 정권은 공정방송을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막 거의 편성에 개입을 해요, 막. 그래가지고, 이런 일 때문에 방송은 이런 방송평준의 독립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주제로 계속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국 방송법의 지금 현재까지는 적용 대상은 지상파 방송, 종합유성방송, 위성방송, 그 다음에 중계유성방송, 전광판 방송, 음악유성방송, 데이터방송,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공동체 라디오 방송, 여기까지가 적용 대상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다분히 있죠. 그리고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걸 둬서 이 방송국 자체에도 심의를 해요. 너희들은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심각하게 위반했다, 취소하겠다,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되게 권한이 있는 단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정권을 가진 세력들에서는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자기 이제 권한을 두려고 또 여기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잡음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하지만 이건 독립적으로 둬야 되는 이제 기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야만 이들이 방송을 이렇게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걸 처리하는 뭐 이런 또 위원회를 또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뭐 이런 활동을 한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앞서서는 이제 방송에 관련된 법을 얘기한 건데 여기서는 방송 광고에 관련된 법이에요. 방송 광고에 관련된 법은 방송 광고의 판매 대행 및 대행 등의 방송 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공사, 진흥공사, 코바코 얘기하는 거예요. 코바코의 설립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것을 판매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뭐 이러한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방송 광고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막 이런 일을 하는 그러한 법률 이런 것으로 이런 법으로서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방송 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세부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세요. 자, 근데 여기서 공적 책임들도 있고요. 3조에서는 그래서 방송 판매 대행자들이 갖는 어떤 그들의 어떤,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방송 광고를 어떻게 심의하고 규제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도 법률로서 지정이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심의 규정의 법적 근거가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청소년보호법, 약사법, 식품유행법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규정하는 법률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한 그 광고 심의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가 어떤 그 신청된 광고물에 대해서 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기구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려서 이제 방송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방송광고심의위원회를 또 둬서 여기에서 이제 그 광고에 대해서 심의하거나 이런 작업을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간광고 관련 법들은 또 이제 또 다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그 지상파 방송이 안 되고 1호 방송만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규정이 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미디어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미디어랩 방송 관련 제도를 얘기할 때 미디어랩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방송사들이 직접 광고주나 광고회사에 광고 시간을 판매하거나 이러거나 판매 수수료 받고 직접 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 방송사를 대신해서 해주는 곳을 미디어랩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셨죠? 미디어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디어랩은 방송 판매 대행뿐 아니라 광고주에게 방송 광고 분석, 광고 기법 등 매치 자료를 수행하는 역할도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누가 설립하느냐에 따라서 공영 미디어랩이 있고, 일반 민간 기업이 했을 때는 민영 미디어랩이 있고, 이렇게 좀 나뉘어요. 그리고 미국형은 주로 이제 민영 미디어랩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유럽은 공영 민영 미디어랩이 공영 미디어랩이 발달되어 있고요. 민영 미디어랩이 동시에 같이 있는 구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이 유럽형이 좀 가깝죠? 그래서 보통 광고 대행사가 있다면 미디어랩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주가 어떤 미디어에서 광고를 살 때 그냥 막바로 사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있지 항상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하는 것들은 이제 미디어랩을 통해서 하는데, 미디어랩을 통해서 하는 거는 또 광고 대행사가 이제 이걸 실행을 하고요. 광고 대행사에서 물론 광고를 직접 구매하기도 하지만 광고를 구매하는 그런 기업이 또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영 미디어랩은 이제 독립적인 공공기관으로 이것을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코바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있죠. 여기가 있고, 여기는 이제 공공기관이라서, 되게 광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번 지원해 볼 만한 곳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코바코의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다양하게 광고에 관련된 교육들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좀 전문성 있는 그 교육을 더 받고 싶은 분들은 코바코에서 이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방송사에서 미디어랩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 또 이제 방송사가 직접 하는 나라에 따라 달리긴 한데, 이제 전에 이제 코바코가 생기기 전에는 방송사가 직접 미디어랩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코바코가 생기고 나서는 그렇진 않죠. 민영 미디어랩 같은 경우가 이제 민간 기업에서 하는 건데, 민간 기업에서 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공영 미디어랩과 민영 미디어랩이 이제 동시에 작용을 하는 그런 것으로 됐고, 미디어랩이 존재해야 되는 어떤 근거는 우리가 이제 무조건 그냥 자율 판매, 그 다음에 방송국이 직접 하게 하면은 방송국이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판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송 광고를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제 규모를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만 방송 산업이 제대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방송통신 융합 시대가 있기 때문에 방송인 광고의 새로운 판매 모델을 이런 미디어랩이 주도해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공성과 공익성에 안 맞는 그런 방식으로 미디어랩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우리나라의 코바코는 1980년대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사실 이제 이게 전두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자기 군대를 활용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80년대 정권을 이제 잡아나가죠. 그러면서, 방송국들을 자기 그 입맛에, 자기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코바코로 만든 게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의 코바코는 그렇게 시작이 됐죠. 미디어 랩이죠. 공영 미디어 랩이, 그런 배경하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영 미디어 랩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 많은 나라가 그런 미디어 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방송국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미디어 랩이 하는 게 아무래도 편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이유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바코를 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사실 이제 우리가 유명한 방송, 유명한 시청률 높은 그러한 그 프로그램에만 광고가 몰리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약간 이런 지방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방송 이런 방송들에도 광고를 끼워서 같이 하게끔 유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기업의 선택권을 축소시킨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이 상업성이 떨어지지만 존재해야 되는 이런 방송국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방송도 같이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2008년 이런 코바코에서 독점적으로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 불이치 판결을 냈어요. 그래서 SBS에서 민영 미디어 랩을 빈 미디어 크리에이트를 출범하면서 민영 미디어 랩을 미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좀 양 측면이 이제 같이 존재하는 거고요. 하지만 케이블 TV 방송 판매는 주로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한다라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주로 인기 채널과 복수 유선 방송 사업자를 중심으로 판매되는 경향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방송 광고 총량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제도이긴 한데 방송 광고의 종류, 시간, 횟수, 방법 등에 대해서 정부가 법률로 규제하지 않고 전체 광고량만을 정해서 규제하는 그런 방식도 있어요. 이것도 되게 자율적인 권한을 많이 남기는 거죠. 근데 이것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국제적인 관례이긴 해요. 방송 광고의 어떤 수급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디지털 미디어를 전환을 위해서 방송사 재원 확보하는 데 기여가 되지만 이것은 시청률 지향주의가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저기를 하고 있죠. 반대하는 목소리도 되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의 공영성을 해칠 수 있다. 방송은 공공성도 있어야 되지만 어떤 약간의 이윤 추구성이라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측면이 양측면이 있는데 한쪽만 추측이 되면은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반대적인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방송 광고 총량제에 대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시장이 또 개방되는 것도 있죠. 이거는 사실 2015년부터 방송 시장은 완전히 개방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케이블 TV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에서 방송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케이블 TV에서 외국 방송사들이 막 들어와요. 어차피 조건을 국내보다도 이제 더 특별히 차별을 두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들어와서 우리가 되게 여러 가지 우리 해외 이런 방송들을 많이 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국내 애니메이션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편성 비율을 막 조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이 좀 많은 편이긴 해요. 오히려 이제 너무 이제 국내 애니메이션을 저기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외국 애니메이션이 들어올 기회가 놓친다라고 부정적인 판단을 하시는 연구자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중소 PP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방송시장 개방을 하면 이제 되게 많이 무너진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외국이 애니메이션 기술은 훨씬 앞섰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하는 분들이 되게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방송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방송법이 있고, 방송 광고 판매 대행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판매 대행은 어떻게 할 건지, 코바코의 설립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판매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이런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미디어랩은 어떤 그 방송사와의 판매 대응을 해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회사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코바코는 그 미디어랩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방송 전체를 독점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축소가 많이 됐죠.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2011년에 미디어랩 체제, 민영 미디어랩 체제가 나타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공영 미디어랩이 하나 있고 코바코, 그 다음에 민영 미디어랩이 또 하나 있는 거죠. SBI에서 만든 미디어랩, 미디어 크리에이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방송 시장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